네, 오늘장 플러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투스텝의 조규원 대표이자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장 플러스에 출연하신 분 중에서 사실 가장 젊은 분으로 꼽히는데 보니까 대체 투자 중에서 뭐 금, 은 투자로 젊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좀 그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여러 가지 투자 가운데 사실 20대 젊은 투자자들이 금이나 은 투자하는 것이 저는 살짝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네. 어르신들이 원래 금괴 좀 이렇게 쟁여두고 하는 투자 네.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왜 대체 투자를 선택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요. 일반적으로 되게 좀 구시대적이다 네. 이런 편견이 되게 많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옛날에는 금하면 되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주얼리라던가 식기구 이런 곳에 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금팔찌나 금 목걸이 하고 다니면 되게 구시대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이 우리가 실물로 투자하게 될 때 그래도 적어도 좀 효율성을 따지면 한 3돈에서 5돈을 최소 단위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막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청년층,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이 시도하기에는 너무 좀 소액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볼 땐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금이 좀 변동성이 작기는 해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그런 암호화폐들보다는 네. 변동성이 작아서 이제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되게 구시대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서 금과 은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금과 은은 안전 자산은 맞아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 자산은 맞지만 그것만 생각을 해서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 적게 올랐을 때는 7배, 많이 올랐을 때는 26배나 상승할 만큼 한 번 오를 때는 또 상승 포텐셜도 되게 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의 그런 어떤 방패막이 되어주는 그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매력을 둘 다 알고 있어서 네. 예,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받은 금과 은 투자. 저도 뭐 이게 이제 이게 금 투자는 아니고 저는 그냥 위험 네. 목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건데 최근 금 가격이 네. 온스당 지금 1,900달러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추이는 좀 어떤 상황인 건가요? 최근에는요. 이제 또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달러 지수입니다. 달러. 네, 달러 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데 사실 금은 가치가 막 변동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이전보다는 달러를 조금만 덜 줘도 금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값이 내려간 것처럼 약간 보여지거든요. 약간 역외관계처럼 보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과 달러 지수는 역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8월 29일부터 이제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금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아서 지금은 1,920불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이 끝나가는 분위기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의 상승이 이제 또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방금 저희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 투자할 때 금괴를 뭐 이렇게 가져다가 이불 안에 숨겨두고 네. 이렇게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대표님은 어느 방법으로 좀 금 투자를 선호하실까요? 골드바나 이제 금덩이를 집에 놔두는 건 좀 옛날 방식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네.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금을 꼭 실물로 갖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은 금을 실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선호하시나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한 95% 정도가 다 실물 금과 은입니다. 그럼 집에 가면은 금괴가 막 숨겨져 있어요, 막. 네,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요? 네. 오, 의외인데요. 네. 이게 네. 금 가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오를 때는 막 수십 배씩 네.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금 가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예, 그 금 가격이 올랐다는 건 반대로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락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서 금 가격이 치솟았던 때, 다시 바꾸어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들을 보면 이제 그때는 정부가 금을 통제하는 역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되게 약하게는 뭐 금을 거래하는 걸 막거나 그쵸. 예, 좀 심하게 가면 금을 몰수하는 일도 되게 많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34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의 금을 다 몰수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앞으로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할 때 이게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반대로 금에 엄청난 통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다는 건 내가 완벽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서 실물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실물을 이렇게 억지로 뺏으려면 어딘가에 숨겨둔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맞습니다. 오, 약간 또 의외의 그런 네. 이유가 또 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금 투자하면은 뭐 KRX에서 네, 금 관련한 매매하는 게 가장 뭐 수수료도 그렇고 제일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관점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람들이 실물을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살 때 부가세 10% 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또 달러처럼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또 달라요.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자마자 마이너스 20%의 손실을 보고 맞아요. 시작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바에 KRX 이런 걸 통해서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없이 이게 더 효율적이고 좋은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겠지만 실물을 투자하는 방법이 꼭 그렇게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있죠? 예를 들면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가세를 내고 산 상품이기 때문에 네.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또 부가세를 발생시키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 부가세도 없고 또 살 때 팔 때의 그 중간인 기준 가격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런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금을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뭐 당근마켓에서 산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은방 가서 산다는 건가요? 금은방은 네. 어쨌든 그 일정 크기 이상은 신고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은방 같은 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뭐 그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정말요? 예, 엄청 많고요. 물론 당근마켓은 최근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예,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특히 더 조금 더 신뢰 있는 어떤 기금속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아 커뮤니티들 따로 왜냐면 중고마켓 이런 데서 사면은 맞습니다. 이게 금인지 아닌지 깨물어 본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좀 약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또 따로 있군요. 네, 아니면 요즘에는 그 금을 이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순도라든가 아니면 삼자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수익률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다른 투자 대비해서 네. 금을 현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수익률을 어떻게 네. 보면은 좀 막연하거든요. 이거를 네네. 금 신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팔 때를 명확하게 알고 팔아야 되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그냥 계속 가지고만 계셨을까요? 네, 저는 단 한 번도 금과 은을 1g도 팔아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자산이 한 번 오를 때 적게는 9년에서 네. 길게는 13년까지 내내 오르는 그런 추세성을 가지고 사이클이 있거든요. 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2019년부터 이제 금과 은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알리는 그런 신호들이 등장했다고 네.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매도해야 될 시점은 적어도 한 2029년 정도는 되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하는 상태고요. 예, 물론 상승이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길게 상승한다면 이제 막바지쯤에 많이 오르지 초반부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저는 한 60%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금 가격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은 그 사이클상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보세요? 중간보다 조금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을 조금 넘어섰다. 아직 그 못 넘어선 아, 그럼 정도다. 초입이다. 네, 맞습니다. 오, 초입이다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 금 투자 원하셨던 분들은 살만한 그런 가격적인 위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대형 은행들, 대형 은행은 아니죠. 중소형 중소형은행들, 네, 지방은행들. 맞습니다.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하는 그런 이제 금융 문제가 네. 있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되게 강하고요. 네.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달러 강세라는 그 요인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세 요인도 이제 정말 한 중기적으로만 바라봐도 네. 이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지금 금 투자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저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금 투자에 엄청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는데 네. 이런 중국인들의 수요도 금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중국인들 요새 금을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요. 이제 정확히는 2002년부터 금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기 시작을 네. 했어요. 중국인들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국이라는 정부에서? 국가가 그래서 2002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게 이제 처음 출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국은 이전까지는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의 금 생산량 1위가 바로 중국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002년부터는 모든 금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단 1g의 금도 이제 밖으로 유출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중국이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식적으로도 이제 금 보유량을 많이 늘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금이라는 자산을 되게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이. 그렇다면 근데 중국이 그런 비공식적으로 늘리고 있는 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류의 의견은 아직 공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치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모으기까지 우리는 지금 아직 한참 남아 있다 보니까 공개를 해서 막 야 중국이 지금 엄청 많이 산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금으로 달려들 거고 수요가 늘어나게 될까 봐.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금을 사게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뭐 어떤 약간 음모론적이긴 한데 중국은 오히려 그래서 금 가격을 약간 조작해서 억누르려는 그런 시도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금을 되게 많이 사는 건 맞으나 그것이 반대로 오히려 금 가격을 이제 좀 상승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과 은 두 개 다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을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핵심적인 주요 원인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을 이렇게 딱 겹쳐서 보면요. 한 100년치 데이터만 겹쳐봐도 오를 때도 똑같이 오르고 추세가 비슷한 거군요. 내릴 때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금과 은 합쳐서 이 두 가지는 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를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두고 봤는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첫 번째는 실질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 지금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만 맞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주면 사람들은 굳이 뭐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거든요. 은행에 넣어뒀을 때 잘 보관만 해두면 실질적으로 나한테 더 큰 이익이 이제 미래에 찾아오게 되니까. 근데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둬도 심지어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요.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인 금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 100년치의 데이터를 뽑아서 보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 바로 그 순간부터 금과 은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인데 이 금은 특성상 뭐 오늘 이제 막 금을 좀 많이 캐야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바로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을 캐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실제로 금이 생산되는 건 10년 뒤예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이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바로 그 시점부터 금의 거대한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도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질금리와 생산량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금과 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 은 투자할 때 주의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주의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물을 만약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이게 도둑들 위험. 네, 도둑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자마자 20% 손실이 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개인 간 거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시면 이런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경제위기 때 금 투자를 해야 이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경제위기가 오면 금 가격은 하락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금을 내가 경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 살짝 잘못됐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점도 여러분 꼭 챙겨두시고요. 금 어쨌든 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금 흐름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스텝 조규원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오늘장 탑5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함께 하셨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도 어김없이 주요 이슈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